안녕하세요. 인터TV의 정혜민 아나운서입니다. K리그가 개막 이후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쁜 양쪽 기자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영, 이현우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윤여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이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격팀 제주가 많은 팀들의 앞길을 좀 막고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좀 우승을 차지하면서 K리그1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승격팀이라서 최악체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강팀들과 연전에서 꽤 밀리지 않는 전력을 보여줬어요. 현재 5경기 1승 4무를 거뒀는데요. 네. 포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는 이변을 좀 보여줬고 네. 또 전북, 울산, 대구, 성남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K리그입니다. 이번 주 빅매치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올 시즌 첫 슈퍼매치입니다. 네. 수원과 서울의 대결인데요. 현재 두 팀 모두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경기를 또 치러야 하는데요.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특히 수원은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대결이 있었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네. 시즌 초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포항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경기력도 진짜 완벽했거든요. 네. 부주장이자 또 중앙 수비수 민상희 선수가 빠졌음에도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 또 2000년생 정상빈 선수의 깜짝 활약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서울 또한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네, 서울은 이제 상암에서 홈에서 광주랑 붙었습니다. 앞서 4경기에서 기성용을 선발로 내세웠는데 네. 이 경기에서는 기성용을 선발로 쓰지 않고 좀 아껴뒀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서울이 전반전에 고강민이 먼저 파울을 내주면서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내줬고 그 다음에 나상호가 친정팀에 이제 비수를 꽂았죠. 네. 그래서 동점골을 넣은 뒤에 또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 기성용이 들어왔는데 역시 기성용이 들어오니까 경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오른발 왼발 중거리 슛을 막 날리더니 후반 막판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슈퍼매치는 아직 모릅니다. 특히 지난 시즌 슈퍼매치는 양 팀이 1승 1무로 그 다음에 1패를 기록할 만큼 박빙의 경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수원 입장에서 본 지난 시즌 슈퍼매치의 기억은 어떨까요? 네, 지난 시즌 수원이 좀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또 슈퍼매치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맞대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고 또 박관하 감독님의 첫 경기였던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1대2로 졌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좀 자존심을 살렸는데요. 첫 경기는 아무래도 박관하 감독님이 처음 지휘복을 막 잡으신 상태에서 팀이 좀 정비가 되지 않아서 1대2로 진 감이 있는데 이후에는 좀 수원이 팀을 좀 만들어가면서 또 서울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수원이 어려웠던 시기를 좀 슈퍼매치를 통해서 반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그런 정신력을 볼 수 있었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수원이 좀 어떤 방향으로 팀을 만들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토대로 올 시즌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공격적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한 팀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경기력으로만 보면 예전 슈퍼매치에서는 서울이 좀 우세하기는 했어요. 최근에 보면 그렇지만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번에 수원의 어떤 점을 좀 노려야 할까요? 네, 수원의 경기를 보면은 뭐 취약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공수가 탄탄한 모습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공격력이 좀 아쉬웠어요. 보면 수원은 앞선 첫 4경기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제 4라운드까지 뭐 한 경기당 한 골도 못 넣는 경기력이었고 근데 그나마 최근에 5라운드 포항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좀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야심차게 영입한 뭐 제리치나 니콜라우 같은 공격수들이 골이 많이 안 나왔어요. 물론 제리치가 한 골 넣긴 했지만 니콜라우가 좀 터져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수원 공격 쪽에서 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 수비가 가볍게 막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기대되는 슈퍼매치인데요. 올 시즌 첫 슈퍼매치는 유관중과 함께해서 또 화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전좌석 매진이라고 해요. 여기에도 새로운 코너가 있죠. 인터풋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온라인판 인터 라인업이 런칭이 됐습니다. 각 팀의 키플레이어를 인터 라인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수원의 키플레이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수원의 키플레이어는 최근에 너무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딱 한 명만 꼽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건 그래요. 오늘 한 2명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2개 도움을 올리면서 총 네. 4개 도움으로 지금 K리그 1 도움 1위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고승범 선수를 꼽고 싶지만서도 중원에서는 한석종 선수의 존재감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한석종 선수에게 좀 한 표를 주고 싶고 또 박진성 감독님께서 미디어데이에서 한석종 선수가 중원의 핵심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석종 선수가 기성용, 오스마르 이런 강력한 서울 중원을 상대로 얼마나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줄지 거기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키플레이어는요?
지금까지 모습을 봤을 때 기성용과 나상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때 수원 FC전에서 골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 네. 외에도 광주전에서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는 정말 이제 레이저 패스가 정말 일품이고 그 외에도 공 잡으면은 그 있잖아요. 딱 묵직한 슈팅. 또 나상호 선수도 이제 최근에 골도 많이 넣고 네. 있고 이제 뭐 중거리 슛이나 돌파 특히 수원 수비 뒷공간을 괴롭힐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선수의 그런 호흡 또 두 선수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도 더 시너지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네. 올 시즌 슈퍼 매치 효용 기자님부터 승부 예측해 주신다면요? 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수원의 승리를 좀 꼽고 싶어요. 아, 분위기로 보나 서울보다는 조금 더 수원이 좀 올라와 있는 느낌. 음, 서울은 좀 갈수록 팀이 박지성 감독님이 지휘하시면서 좀 한 팀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수원은 완전히 바꿔놔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팀을 팀을 좀 탄탄하게 잘 꾸려놓은 수원이 이번 경기는 승리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요. 이 경기는 항상 다득점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득점을 예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편 현우 기자님. 저 당연히 서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수원은 골을 잘 못 넣더라고요. 음, 포항전 한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긴 했지만 그 전에 보면은 뭔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아쉬운 슈팅이 많이 나와서 서울이 좀 1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아, 그래서 1점 서울이 차로. 골을 넣는다면 나상우와 좀 팔로세비치의 골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인터라인업 K리그 런칭을 통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원 서울 경기에 MOM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인터풋볼 홈페이지 인터라인업을 보고 선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요. 댓글은 인터풋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MOM 사인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